지금 이게 다 서울 집값의 절반이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산 뭐 지금 사라고요? 집 지금 사라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조용히 가난해지는 구조. 내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저도 커뮤니티에서 글을 막 보다가 정말 홀린 듯이 선택을 딱 해버렸던 그런 글입니다.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 조회수가 엄청나죠? 내 얘기인가? 내 얘기가 아니라면 누군가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앞으로 나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 글을 제가 쭉 읽고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다시 좀 짚어볼 내용도 있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글의 핵심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자산 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가파르고 지금 자산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조용히 가난해질 것이다. 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지금. 실제로 지금 부동산 없고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은 뭔가 벼락거지가 된 기분을 무조건 받고 계실 거예요. 조금만 뭐 해도 뭐 수익률 5%, 10% 이걸로 월급 벌었다, 배당금으로 뭐 월 300 벌었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내가 기회를 놓쳤나?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눈 떠보니까 내가 벼락거지가 됐네? 나도 조용히 가난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저도 좀 착잡합니다. 최근 예적금 금리를 보니까요. 대부분 2.8까지가 최대입니다. 예적금 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적금에만 돈을 넣고 있다면 월급 통장 하나에만 돈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벼락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2025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 이게 딱 1년치예요. 2025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정부가 바뀌고 처음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왔던 달이기도 하죠. 그때부터 이제 정부가 집값 잡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나왔는데 그때마다 집값은 더 상승하고 매매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좀 10,000건이 넘었어요. 저도 이때쯤에 했는데 이때는 정말 부동산에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매물을 보겠다고 전화를 막 했는데 바로 뒤에 팀들이 막 한 3-4팀이 다 따라 붙고 경쟁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뭐 더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랬던 게 6월부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체감상으로는 살살살살 상승장이 또 오려나 하는 게 1월 말부터 2월 시작할 때였거든요. 2월에 갔을 때도 부동산 사장님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라고 했어요. 한 달만 더 빨리 오지. 실제로 이때 막 놓친 매물들도 많고 다른 팀한테 뺏기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2월부터 간질간질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도 사야 되나 나도 사야 되나 하다가 6월에 빵 터지고 집값 안 잡히고 더 규제를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패닉 바잉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2021년 그때의 불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난 9월, 10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엄청나죠. 국내 주식을 말하는 코스피 4,000을 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단적으로 보자면 코로나 때 생각나시죠? 코로나 때도 제약회사 가자 이러고 이제 저기 삼성전자도 가자 10만 전자 가자 했던 때가 이제 이 코로나 때거든요. 이때가 아마 코로나 시작한 때였겠죠? 3,000까지 찍었습니다. 3,000 조금 넘게까지 찍다가 다시 또 횡보를 해요. 횡보해서 하락하고 횡보 하다가 직장은 하지 말자 하는 시기가 아마 요 시기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정권 바뀌면서 이제 주식에 코스피 5,000을 목표로 한다 선언을 하면서 국장 나도 한번 해볼까? 가자 해서 지금 4,000을 훌쩍 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돈을 벌고 있으면 누군가가 잃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면 사실 잃는 게 아닌데 정말 큰 기회를 놓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좀 착잡해요, 저도. 이렇게 빠른 게 맞나? 저도 사실 자산이라는 시장에 참여를 한 게 지금 시기에 처음이어가지고 대학생 때 뭐 주식 좀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만큼 이 정도로 카페에서 쉽게 주식, 부동산 얘기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엄청납니다. 안 그래도 그런데 이게 뭐냐면 5대 은행에서 이번 연도 말에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을 전망한 표입니다. 중위 가격이라 함은 아파트를 가격 순대로 일렬로 쭉 나눴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격을 중위값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 이상이 9억 이상, 10억 이상이라는 거죠. 지금 이게 다 서울 집값의 절반이 10억 이상일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내가 1년에 2천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한다 치면 5년 동안 1억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내가 돈을 계속 모은다면 50년이 걸리겠네요. 그죠? 10억이 쉽게 나오는 가격인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 지도를 켜서 매번 시세 트래킹을 해요. 내가 똑같은 돈으로 지금 집을 산다면 어느 정도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너무너무 쉽게 돈이 오르고 있고 특히 상승장 때 부동산의 집값 상승은 무시 못하는구나 라는 걸 이번에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수도권이 5억대고 6대 광역시 2억대, 지방권 2억대 라고 하는데 서울만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하락할 것 같지도 않아요. 이 가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못 사서 안달이고 기대와 불안감의 심리가 계속 충돌하는 와중이라서 이 아파트 값이 쉽게 꺾일까?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또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사람들의 그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집값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52%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다른 자산들은 좀 떨어지다고 하더라도 이 서울 집값에 대한 기대감이 사람들이 너무 높아가지고 앞으로 어떤 규제가 나와도 기회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막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당장 주식하거나 집을 살 그런 여윳돈이 없다면 속상하죠 사실. 2021년 때도 내가 기회를 놓쳤는데 지금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좀 좋지 않은 거죠. 성실하게 월급만 모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 월급은 늘었지만 왜 월급이 계속 없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이게 2021년 자료긴 한데 지금도 유효합니다. 2021년까지 5년 동안 17%의 월급이 올랐습니다. 근데 소득세랑 보험료가 40%가 올랐어요. 지금은 더 올랐어요. 2025년 것도 보니까 근로소득세가 정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나가는 돈은 더 많아지고 똑같은 거예요. 전이랑. 돈이 쌓이지가 않아. 월급만 모으고 월급으로만 예적금을 했다면 이거에 대한 타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실제 소득 불평등은 줄었지만 자산 불평등은 심화됐다.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처분 가능 소득 진위 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낮아졌다.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 수준이 조금 낮아진 건데 반면 자산 불평등은 2018년 이후 지속해서 심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임을 고려하면 지금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했으니까 이 주택 가격의 변화가 자산 불평등에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사가 써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최근에 재미있는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였나요? 집값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자산 지금 사라고요? 집 지금 사라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지금 한편으로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사 캡처한 거거든요. 코스피 날짜 B2 급증, 마통이 열흘 새 1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가계 신용대출이 1조가 늘었고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B2의 결과를 다들 아시죠? 물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투자든 투기든 뭔가 똑같이 돈을 벌었다고 쳐봐요. 2천만 원 막 벌었다고 쳐봐. 근데 돈에 대한 이해가 없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돈을 번 게 앞으로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에 투자하는 건 좋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좋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내가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재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가 순환한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언제나 상승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그래프든 약간의 하락도 있고 약간의 보합도 있고 경제는 항상 순환한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놓쳤던 그 기회 지금까지 잘 준비했으면 정말 잘 잡을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하강하고 둔화하고 보합하는 그 시절을 돈 공부를 위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좀 더 의미 있게 자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의 그 상승 아무도 모르죠. 앞으로 갑자기 하락할 수도 있고 보합할 수도 있고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일궈낸 그 자산을 내가 지켜내려는 능력 그게 결국 우리를 웃게 하고 울게 하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당장 자산으로 바꾸지 못했더라도 이런 식으로 언젠가 기회는 온다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대통령이 바뀌고 이런 정책이 나오면서 코스피, 부동산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하락할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줘. 이 사람 심리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투자할 때는 심리의 반대로 가라라고 하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좀 다시 바꿔가지고 버티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자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경제는 항상 순환한다. 그리고 그중에 우리는 언젠가는 기회를 또 잡을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초보자라면 돈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탄탄하게 잘 알고 있어야 다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용히 가난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지금 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내가 하려는 선택이 무엇에 의해서 발생한 건지, 앞으로 내가 조용히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오히려 지금을 공부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차피 오래오래 공부할 거잖아요. 이 노후 대비도 앞으로 계속해야 되고요. 돈 관리는 정말 평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만 보지 말자. 저도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경제 뉴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좀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가난해지지 말자는 의미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PPT로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일목요연하게 다시 또 잘 정리해서 다음 편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